자, 이번 시간에는 복합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부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관계대명사와 이제 관계부사가 마지막 단계인데 앞에 이렇게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사용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책에 124쪽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자, 이런 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He welcome, 그는 환영을 했습니다. Whoever, 자, ever가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뒤에 이렇게 ever가 들어간 형태를 우리가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라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를 주는 거니? 양보의 의미를 갖다 줍니다. 이 예문을 보시면 he, 그는 welcome, 환영했습니다. who가 아니라 ever가 들어갔죠.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뭐 came, 온 사람, 그러니까 그는 온 사람이라면 온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바로 ever가 들어가면서 그 속에 선행사를 포함시켜버렸죠. 우리가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그 속에 선행사가 포함이 됐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ever란 말이 붙으면서 선행사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어떤 예문이었느냐? 이런 예문이었습니다. 요 예문이었습니다. 그는 환영했습니다. anyone, 어떤 사람도 환영했죠. who, 근데 그 어떤 사람은 바로 뭐죠? 온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any가 긍정문에 쓰이면은 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nyone 그러면 어느 것이라도, 어느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anyone who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단어의 whoever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관계대명사, 뜻은 양보의 의미,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온 사람은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합관계대명사로 합니다. 해석은 할 때 뭐든지 간에 그런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볼까요? give it. 있었어요. 명령문이죠. give it, 그것을 주어라.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어떤 사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에게 주어라. 이런 식입니다. 양보의 의미가 있죠. 이것도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Give it to anyone whom you like. 원래 이런 문장이었죠. Give, 주어라. 그것을 anyone, any가 긍정에서 양보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주어라. 누구에게든지 whom, 그 누구든지를 너는 좋아한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에게 주어라라는 이렇게 ever가 들어가면서 양보의 의미,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든지 간에. 후면 후세보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플라타란 말이 아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는 아청을 했어요. whosoever는 소유격이니까 명사를 꾸미죠. 포지션은 위치. whosoever position is high.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게나 아부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whosoever가 들어가서 이것 역시 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hoever, whomever, whosoever 이렇게 who, whom, whoso에 ever가 붙어가지고 양보적 의미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복합관계대명사, 해석은 어렵지 않아.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사용한 용도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대명사.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choose. 이것도 똑같아요. choose. 골라라. 선택해라. whichever. 어느 것이든지 골라라. 어떤 어느 것? 네가 좋아하는 것 어느 것이든지. 이것도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anything과 which를 합한 거죠. 네가 좋아하는 것 어느 것이든지 골라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whichever. 복합관계 대명사.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whatever 용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정지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whatever도 가끔 많이 나오죠. 자, 바로 써볼까요? whatever, ever가 들어갔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무언가 he said,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론 ever가 없으면 그가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ever가 들어가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양보형이 이럴 때 바로 whatever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복합 관계 해석은 어렵지 않죠? 뭐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whoever나 whatever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 앞에 써가지고 이렇게 whoever comes first 이것도 해석을 똑같이 합니다. 먼저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는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오든지 간에 뭐 박사가 오건 거지가 오건 누가 먼저 오든지 간에 그는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오면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 관계대명사가 이루어질 때는 마치 부사절의 성격을 강하게 갖죠. 어떤 그 양보대금이 먼저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근데 이럴 때는 부사절의 성격을 갖습니다. 네. 주어 동사 즉 부사절은 문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사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문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네. 역시 이것도 앞에 썼죠? 네가 물어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에게 질문하든지 간에 그는 will say so 그렇게 말할 것이다. 역시 이것도 문장 앞에 이렇게 써가지고 역시 부사절의 의미를 갖다 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ever가 붙어가지고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ver가 들어감으로써 해석은 뭐든지 간에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복합 관계사. whatever도 앞에 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whatever you may do. 이렇게. whatever you may do. 네가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간에 do it well. 잘 하도록 해라. 네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하도록 해. 이렇게 문장 앞에 써가지고 이렇게 부사절을 이끌기도 합니다. 뭐가? 복합 관계 대명사가 해서 whatever, whoever, whomever죠. 뭐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양보의 의미를 주는 것을 복합 관계사라고 그러면서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든지 간에. 자, 그 다음에 복합 관계부사를 보도록 하죠. 자, 관계부사 지우겠습니다. 자, 복합 관계부사가 똑같아요. 역시 뒤에 ever가 붙는 형태인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where 다음에 이렇게 ever가 붙은 거죠. You may go. 너는 가도 좋다. Wherever you want to. 네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도 좋다. 여기는 이제 이 to는 to go를 대신하는 대부정사죠. 쉽게 말하면 네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가도 좋다. 이것도 문장을 둘 쪽에 대주면 you may go place. 이런 문장이었죠. any가 들어갔죠. 그래서 any와 where가 앞에 가지고 wherever가 된 것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이것은 부사죠. 관계부사. 장소를 앞에 있는 어떤 장소에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복합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할 때 바로 wherever를 씁니다. whenever 하나 보여드릴까요?
He may come. 그는 올 수 있습니다. Whenever he likes to. 그가 오고 싶어하는 것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그는 그가 좋아하는 시간 언제든지 간에 그는 올 수 있다. 그가 오고 싶어하는 것 언제든지 시간에 관계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을 띄면 이렇게 됩니다. He may come anytime when 이렇게 되죠. 즉 any와 when이 합해져서 whenever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wherever 어디든지 간에 whenever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whenever, wherever 뭐든지 간에 즉 when과 where 같은 것은 즉 복합 관계 부사가 되겠죠. 자,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서 좀 지우겠습니다. 복합 관계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마지막인데 뒤에 ever가 붙어가지고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도 사용하죠. Wherever you may go,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간에 난 너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써서 물론 똑같이 부사절인데 앞으로 써가지고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간에 난 너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때는 이제 부사들이죠. 아까는 형용사들이었고 아까 쓴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앞에 서서 부사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Whenever you leave, 원래 여기는 이제 may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leave가 떠나다죠. 네가 언제 떠나든지 간에 난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I will catch up with you. 난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whenever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문장 앞에 써가지고 부사절이 근거합니다. 해석은 어렵지 않죠. 언제든지 간에. 여기서 하나 아실 것은 whyever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wherever, whenever는 있지만 whyever는 없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however가 있습니다. however는 쓰임새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however는 복합 관계부사로서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however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도록 하고. 물론 however가 문장에 단독으로 쓰이면 뭐 그러나라는 그냥 부사로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복합 관계부사로 쓰이는 건데 however는요. 대개 쓰임새가 뒤에 however 뒤에는 보통 형용사나 이런 부사를 갖다가 동반을 합니다. 보통 동반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may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양보적 의미를 이끈다고 그러죠. 그래서 however는 많이 나오니까 한번 잘 보실까요? 자. try. 그 다음에 자, 이런 예문이 책에 있는 거 똑같이 썼는데 however 나왔죠? 다음에 hard 부사죠. however hard you may try 노력하다. 물론 이 hard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try 뒤에 부사니까. 근데 however를 따서 앞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명심하셔야 돼. however 뒤에 형용사 부사의 위치는 원래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앞으로 와 있는 것이다. 즉 비동사의 보호로 있든가 동사를 꾸미는 부사를 했든가 이런 걸 기억하시면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However hard you may try.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you cannot finish it by tomorrow. 내일까지는 끝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 아십니까? 그러니까 however도 양보의 의미. 네가 아무리 봐봐. 양보라는 것은 어떤 일반 상식에 반하는 거죠. 열심히 하면 하게 돼 있죠.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적 의미라고 그러는데 네가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너는 그것을 내일까지는 끝낼 수 없을 것이다. 열심히 하면 끝나야 정상이죠. 근데 안 끝나는 거야. 이런 것이 however가 쓰임새가 있습니다. however는 거의
형용사와 부사를 동반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서 사용되는 경우로 쓰입니다. 아무리 뭐뭐한다 하더라도. 예문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잠깐 지우고 길어졌으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However, 이 tired는 위치가 이게죠. be tired. 예, 피곤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tired의 위치가 비동사 뒤인데 however를 따라서 앞으로 간 겁니다. However tired you may be. 이거 main은 관용적으로 쓰는 거고요. 네가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너는 그것을 finish. 끝마쳐야만 됩니다. 내일까지. 피곤하면 쉬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네가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너는 내일까지 그 일을 끝마쳐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however의 용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owever에서 잘 알아두실 것은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이 형용사나 부사가 원래 이렇게 문장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존재하고 있다. 즉 비동사의 보호로 있든가 또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로 있다가 however를 따라서 앞으로 간 겁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명심하시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여기는 tired도 tired가 비동사 뒤에 써가지고 피곤하다는 뜻을 나타내죠. 바로 여기잖아. 비동사 뒤에. 여기 있는 것이 앞으로 간 것입니다. However tired you may be. 네가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however pretty she is. 그녀가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pretty가 비동사의 보호인데 however 따라 앞으로 간 거죠. 이런 거 상당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where나 when이나 how 뒤에 ever가 붙어가지고 양보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복합 관계 부사로 합니다. ever가 들어간 해석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것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뭐 언제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그래서 해석은 크게 어렵지 않고 연결 구조는 any가 합해 들어갔다. any라는 말은 긍정문에 쓰이면 양보의 의미를 주니까. 그래서 however 뒤에 ever, wherever, whenever, whyever는 없습니다. whatever 이런 것, 즉 ever가 붙어서 양보의 의미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복합 관계 부사,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익히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관계사,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신 거고 이 시간부로 관계사의 강의는 끝입니다. 지금까지 허선생 수능영법 유튜브 강의에서 관계대명사 파트부터 쭉 왔는데 여기서 요 시간까지를 몇 번의 반복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쌓았던 실력에 몇 배의 업그레이드를 느끼실 겁니다. 분명히 이 관계사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향상시켜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거. 이건 뭐냐? 이것은 명칭의 문제죠. 관계대명사나 관계대명사 따위가 명사를 꾸미면 관계 형용사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명칭의 차이입니다. 예문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You may buy 그다음에 whichever 예를 들어서 dress you like 또는 whatever 써볼까요? whatever 뭐 food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하죠. 자 여기 있는 whichever나 what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 없어도 됩니다. 이것이 즉 드레스나 푸드가 없어도 괜찮죠. 없을 때는 복합관계 대명사. 근데 whichever가 드레스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고 whatever가 푸드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을 때는 이때는 명사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니까 그냥 관계 형용사인데 ever가 붙었으니까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합니다. 명칭의 차이예요. 그래서 관계사가 관계 대명사가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를 달고 나왔으면 복합관계 형용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거는 명칭의 차이지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You may buy. 너는 사도 좋다. 이때 may는 허락이죠. 너는 사도 좋아. Whichever dress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어느 옷이든지 간에. 또 You may buy. 너는 사도 좋아. Whatever food you. 네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이게 없으면 그냥 네가 좋아하는 것 어느 것이든지 사라 이런 얘기고 이것이 없으면 네가 좋아하는 것 뭐든지 사라 그런 얘기인데 이걸 씀으로써 네가 좋아하는 옷 어느 옷이든지 네가 좋아하는 음식 무엇이든지 이렇게 양보적 의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합 관계 형용사는 ever가 붙은 형태가 뒤에 명사를 꾸미고 같이 나올 때 명사를 꾸면서 같이 이렇게 드레스를 달고 나오거나 후드를 달고 나왔을 때는 이때는 명칭이 복합 관계 형용사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선생 수능영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그리고 복합관계사까지 그리고 중간에 관계대명사의 생략도 보셨죠? 그러면서 생략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수동태 강의도 넣어드렸습니다. 물론 혹자가 수동태가 좀 복잡하더라. 좀 복잡해졌죠. 근데 기본 원리만 아시면 수동태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사를 물론 한 번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유튜브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몇 번씩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씩 반복을 하시고 궁금하시면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합관계사, 이 복합관계사를 마지막으로 관계사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는 이거 외에도 문법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나올 문법이 뭐 수도 없죠. 부정사, 분사, 동명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막 가정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도 있을 것이고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꾸준히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사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선생님 영어 문법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관계대명사 즉 관계사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없이는 문장을 표현해내기가 그렇다 그런 얘기죠. 즉 문장을 좀 간결하고 이렇게 좀 풍요롭고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는 자꾸 어떤 걸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사는 정말 영어 문법에서 어느 부분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사 강의가 꽤 길었죠. 긴 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조금이라도 낮은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계속 문법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